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혹시 더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자,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계속 오를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만 같아서 빨리 못 사서 안달이 나죠. 그런데 최근처럼 이렇게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할 때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집니다. 자, 하지만 주식은 이렇게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더 열심히 모아야 합니다. 보시는 차트처럼 지루한 횡보와 조정 뒤에 언제 다시 또 급등장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삼성전자의 호재와 이슈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날아가기 전에 분할 매수로 얼른 담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항상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야 오르기 전에 살 걸 하고 후회를 합니다. 장기 투자와 분할 매수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삼성전자의 주식은 모아가셔도 됩니다. 4차 산업의 최고로 특화된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세계 1등의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자, 처음 삼성전자 주식을 사셨을 때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꾸준히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삼성전자의 주주로서 꼭 신경 쓰고 챙겨봐야 할 빅 이슈가 있죠. 바로 1월 28일 발표되는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자, 28일 목요일 삼성전자는 4분기 실적 발표 및 기업 설명회와 함께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도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날 지난 3년간의 주주 환원 정책을 마무리하면서 삼성전자가 3년 동안 번 돈 가운데 세금과 비용, 설비 투자액 등을 빼고 남은 현금의 50%를 주주들에게 환원하게 되는데요. 자, 추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등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환원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추가 배당, 즉 특별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저 또한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특별 배당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지난해 4분기 기본 배당인 주당 354원과 특별 배당까지 합쳐서 주당 1,3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특별 배당금도 기대가 되지만 새롭게 발표될 주주 환원 정책이 더 기대가 됩니다. 올해부터 2, 3년 동안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일어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해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배당 역시 지금보다 더 많아지게 되겠죠. 자, 지난 3년 동안 연간 배당은 9조 6천억 원 정도였는데 앞으로 수년 동안은 연간 20조 원의 배당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영업이익의 증가 때문인데요. 28일 결정 이후로 어찌됐든 이 불확실성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탄력을 받고 상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자, 우리 모두 다가오는 28일 삼성전자의 발표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정말 큰 전환점을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자, 며칠 전이었죠.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이 인텔 수주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자, 그 연장선에서 또 다른 기사가 떴습니다. 역시나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투자 금액이 최대 170억 달러, 하나로 약 19조 원 규모입니다. 적지가 않은 금액인데요. 오스틴 공장 확장설에 이어서 새로운 부지에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일단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번 삼성전자의 결정은 미국의 이 세제 혜택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미국도 이 삼성전자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 감면과 인프라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공급 체인에서 차질이 빚어졌고 이 미국 내 자급자족에 관심이 커지면서 예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TSMC 역시 미국에 이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죠. 삼성전자 역시 경쟁 관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 시점에서
미국에서의 과감한 투자가 삼성전자의 새로운 이 도약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확정이 되면 2022년 10월부터 가동을 할 예정인데요. 자, 제 생각엔 다가오는 28일 미국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도 함께 정리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8일이 기다려지는 이유 하나가 더 늘어난 셈이네요. 제가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파운드리의 성장, 두 번째는 팹리스의 두각, 세 번째는 이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인데요. 자, 언급한 세 가지 말고도 사실 이 또 다른 호재들과 이슈들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이끌어가는 이 핵심은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에 특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파운드리의 성장인데요.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내세우고 133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삼성이죠. TSMC라는 이 파운드리에 거대한 벽이 있긴 하지만 커져가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꼭 한번 크게 사고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자, 삼성전자는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에 치중을 해왔었죠. 전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를 먹여 살린 건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사실 절대적이죠. 삼성전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일어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 파운드리 사업은 가격 변동성이 낮습니다.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영업이익률도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파운드리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TSMC를 예로 들어보면 영업이익률이 무려 40%나 됩니다. 삼성전자보다 매출액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날아가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 파운드리 사업을 삼성은 이제 큰 투자와 함께 키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일치월장의 성과를 분명히 얻어낼 겁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재평가되고 다시 한번 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올인하고 있는 것이겠죠. 제가 삼성전자를 기대하는 제일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삼성의 시스템 LSI 사업부인 팹리스의 두각인데요. 자, 삼성전자도 사실은 팹리스를 가지고 있죠. 파운드리와 이 팹리스 사업부를 나누면서 확실히 거리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타 경쟁사들의 이 삼성 파운드리 수주와 관련해서 독립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데요. 경쟁사들이 이 삼성의 파운드리의 수주를 맡길 때 주요 기술들이 이 삼성의 팹리스인 시스템 LSI 사업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걱정거리를 막기 위함인 것이죠. 자, 아무튼 최근 삼성 팹리스의 작품이죠. 엑시노스 2100 모바일 AP를 출시해서 시장의 반응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S21에도 탑재가 되었죠. 중급 모델인 엑시노스 1080도 갤럭시 A 시리즈와 중국의 오포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면서 최근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삼성의 이미지 센서인데요. 현재는 소니에 이어서 전 세계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성장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 1억 화소 이상의 렌즈를 개발해서 시장의 반응 또한 뜨거운데요. 삼성 이미지 센서의 가장 큰 경쟁력은 기존의 공정을 그대로 쓴다는 겁니다. 새로운 장비나 투자 없이도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삼성의 팹리스가 이 모바일 AP와 이미지 센서 등으로 성공만 한다면 이 파운드리와 함께 이 삼성의 2030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목표는 더 이상 헛된 꿈은 아닌 것이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상승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인데요.
자,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의 등장으로 애플, 아마존, MS 등 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서버 시장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기업체들 간의 비대면 서비스에 따른 이 기업체 서버 또한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근 전기차와 이 자율주행으로 인한 자동차, 반도체의 수요 증가도 한 몫을 하고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 노트북, 게임기 등 이 디램이 탑재되는 양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가격 상승도 상승이지만 다양화되고 있는 수요처로 인해서 이번에 시작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어쩌면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느낌도 듭니다. 최대 수혜주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겠죠. 자,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은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죠. 어쩌면 오히려 이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체감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시작이 되었고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죠. 앞으로는 더욱더 빠르게 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텐데요. 새로운 세상이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자, 우리의 미래, 이 삼성전자와 함께 든든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